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런데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월 18일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굳이 이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구의원들의 출국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5월 18일 새벽 양천구 의회 주차장. 승용차에서 여행용 가방을 내린 사람이 짐을 갖고 버스로 이동합니다. 버스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곧이어 짐을 실은 사람들은 우르르 버스에 올라탑니다. 탑승을 마친 버스는 잠시 뒤 의회를 출발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양천구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 새벽길을 달려온 겁니다. 전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이 예정된 날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부담스럽죠. 저희도 부담스럽죠. 조금 이렇게 피해서 좀 잡으시지 그랬어요? 날짜가 안 됐어. 날짜가. 저희도 계속 피했는데 날짜가 안 찍혔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미루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5.18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는 이제 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으면 바람인데. 이번 연수에는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황민철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참가했으며 의회 직원 3명이 동행했습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태운 비행기는 조금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의원들의 주장처럼 5.18에 떠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일 헝가리에 도착한 의원들은 이틀간 대성당과 영웅광장, 갤레르트 언덕 등 역사 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21일은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이틀간 사원과 정원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23일 체코로 이동해 바칠라프 광장을 견학합니다. 공식 기관 방문은 소각장과 노인복지기관, 도시공원 관련 기관 등 3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행 경비는 6박 8일간 모두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각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저희 같은 양천구 신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니까 가서 좀 배워보겠다는 거죠. 연수 시기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고 특히 2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들의 귀국 시점이 25일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입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자리로 열렸습니다. 진행도 위원장이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워 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이 대신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구의원들.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행정사무감사라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관광 통역 안내사에 도전할 결혼 이민자 주민을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광학 개론과 관광 안내 실무, 주요 관광지 현장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포스터를 참고해 지원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오는 22일까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는데요. 프로그램은 1기와 2기, 3기로 나뉘어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도에 따라 5주당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해 사후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해마다 수천 세대 주민들이 옮겨 살 곳이 필요한데요. 전세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예정구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49개 단지 4만 300여 세대, 부천시는 49개 단지를 18개 블록으로 나눠 해마다 한두 곳씩 10년 이내에 모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천여 세대 정도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첫 해에는 4천여 세대, 두 번째 해에는 8천여 세대, 세 번째 해에는 12,000여 세대로 정비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주와 철거, 공사 후 입주까지 필요한 기간이 최소 3년에서 4년이라고 할 때 정비사업 3년 차부터는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과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주민들이 겹겹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부천시 원미구 전체의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모두 8,600여 건이었습니다. 중동 신도시 정비사업 3년 차부터 해마다 12,000여 세대 이상 원주민들이 옮겨 살 집을 찾아야 할 경우 부천 지역 전월세 시장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와 가까운 3개 신도시 임대주택 물량을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내 순환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대장 그 신도시나 인천 계양 그 벌말로 서쪽에 있는 계양도 저희가 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단지 외로 순환하는 거죠.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물량의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대장 신도시 2만 가구와 계양 신도시 17,000여 가구 중 임대주택 물량이 13,000여 가구 가까이 되는 셈인데 중동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부천시의 시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22일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이후 지역 사정에 맞는 이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내년도 수도권 지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올해부터 3년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올해보다 29.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년 뒤인 2026년에는 5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넓은 평면의 아파트는 공간의 여유와 프라이버시 보장 등의 이유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정비사업 심의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됩니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해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된 건축과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과 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 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는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LA 등 많은 도시를 들러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 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 지역 4개 주와의 교류 협력을 완료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는 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술 협력 등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대상은 사전 협의된 포천,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의 경우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인데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합니다.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서비스업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도시정비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2천만 원, 연 1.5% 이자 비용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안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며 2차 보조는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에서 2%로 3년간 차등 지원합니다. 대출금 산화는 모두 1년 거치 4월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 보증과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병해충을 막기 위해 농약을 쓸 때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한 약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이나 가로수를 방제할 때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농약 계열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독성이 낮은 농약으로 대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병해충 방제에는 농업진흥청에 등록된 약재 중 독성 등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체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시교육청이 수도권 최초로 시작한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355개 학교 학생 7,108명이, 올해는 348개 학교 학생 8,100명이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미선정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올해 체험 대상 학생을 선정했으며 학교 밖 활동이 어려웠던 특수학급 학생들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미선정된 학생 6천여 명에게는 장바구니를 제작 배포해 전통시장을 체험하도록 안내했고 인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인천 26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험활동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5일에서 26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를 일반 도민에 개방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에는 잔디마당에서 자전거를 탄 풍경,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26일에는 잔디마당에서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이, 대연회장에서 독립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만남 행사가 열립니다. 도담소는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건립돼 역대 경기지사의 주거 공간과 집무실로 활용돼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